사암침법은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사암도인 침구 요결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서는 사암침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또 아픈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진도 나가야죠.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것처럼 방약과 함께 고찰해보는 상정, 6번째 상정 토론했습니다만 오늘 내용은 단지 6번째 즉 사암도인 침구 요결 호르몬 6번째 증 상정을 이어서 토론하기보다는 심리적 요인과 오장육부와의 관계 중에서 상정 즉 감정이 상한 것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장부의 병변 방약으로 살펴봅니다. 그 중에 희상심, 노상간 함께 토론해 보는데요. 방약 하편 신문 일방이라고 표시된 가미소유산증이 있어요. 방약 하편에 거기에 보면 희상심, 과도한 쾌락, 과도한 즐거움은 심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노상간, 과도한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한다. 그것이 심리적인 병과 관련이 있다 했는데 가미소유산증을 통해서 고찰해 봅니다. 방약 하편에 보면 치부인 전광 가창상옥이라 이는 내 영혈 미요 심포이니 가미소유산을 써라 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부인이 산 후에 전광하여 미칠전 미칠광 전광하여 지붕에 올라가 노래하는 증세를 다스리는데 이는 영혈이 심포에서 방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산 후에 한 부인이 지붕에 올라갔다. 일단 그려보세요 모습을. 아니 그런 병도 있어? 네, 함께 토론해 봅니다. 먼저 심포와 관련해서는 사암침의학 198쪽부터 심포의 지각장치, 심포의 심리적인 유심적인 면과 우리 몸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사암침의학 198쪽부터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198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일부 인용해 봅니다. 심포의 장부로서의 역할 중에 1. 심장을 제 위치에 고정시키고 큰 혈관들이 꼬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심방, 심실의 과도한 팽창 방지, 즉 심장이 수축, 팽창, 수축, 팽창 이 심근 운동하는 데 있어서 심포는 마진을 정해준다. 어디까지 팽창하고 어디까지 수축하는가 그 마진을 정해주는 역할을 심포가 한다. 세 번째, 심장 주위 조직과 마찰을 줄여준다. 네 번째, 주위 구조물과의 마찰을 줄여주는데 특히 폐, 늑막강 등으로부터 심장이 감염되는 면역학적 측면에서 그 감염을 예방해주는 방파제 역할도 한다. 한마디로 심장을 위한 에어백 역할을 한다. 장부로서의 역할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유심적인 면으로 심리적인 요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담당한다. 사암침의학에서 확인해 보세요. 일단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 토론 이어갑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희상심, 과도한 쾌락적 기분, 희열 이것이 심장을 상하게 할 수 있을까? 동의학에서는 그렇다라고 말했지만 이것을 의과학적으로 풀이해 보자고요. 또 사암도인 침구 요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함께 고찰해 봅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한 논문을 주목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진단 및 치료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의 병태 생리학, 이모셔널 스트레스, 그리고 이 부분은 피지컬 스트레스, 즉 정서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서적 스트레스, 부정적 또는 긍정적 감정이 심근병증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자연재해,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트라우마도 심근병증에 기여한다. 육체적 스트레스는 트라우마 그리고 암 또는 중요한 어떤 병증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도 피지컬 스트레스의 한 몫을 담당한다. 약물 복용, 약물 중독 또는 어떠한 약물의 검단 현상, 마약 등등의 그런 것들이 심근병증에 기여하고 있다. 그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거예요. 희상심과 관련된 내용.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하이포탈라머스, 피튜터리 글랜드, 즉 뇌하수체, 시상하부 뇌하수체, 즉 정서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스트레스는 시상하부와 하이포탈라머스와 뇌하수체, 피튜터리 글랜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의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리고 뉴로펩타이드 Y라는 신경 전달 호르몬 역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어떠한 육체적, 정서적 상태를 야기하기도 한다. 정서적 스트레스나 육체적 스트레스에 있어서 카테콜라민 뉴로펩타이드 Y는 직접적으로 심장 억제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급성 미세혈관 기능 장애를 불러오기도 한다. 만약에 이것의 부조화가 계속되면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생긴다. 이것을 희상심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의 병태 생략, 이쪽 그림, 리스크 팩터, 위험 요소,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전후로 이것이 심해질 수 있다. 여기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오늘날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조현병이라고 주로 쓰지요. 불안, 우울증,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만성약물 복용, 또 약물 남용 장애 등등으로도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계속되면 심장 또는 심낭의 내피 기능 장애가 생겨서 심장의 수축, 팽창할 때 그 마진이 불규칙해질 수가 있어요. 만성 미세혈관 기능 장애가 올 수 있고 손상된 관상동맥 혈류 예비력, 관상동맥 혈류 예비력이 손상되어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올 수 있다. 여기 카테콜라민은 카테콜라민과의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도파민, 희상심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도파민은 우리가 쾌락을 느끼는 방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의 큰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것은 즉 도파민은 우리가 노력하고 집중하고 흥미로운 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파민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광범위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희상심이란 너무 과도한 쾌락, 과도한 즐거움, 과도한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한다. 심근병증을 불러올 수 있다. 그것과 함께 고찰해 보십시다. 정신건강에서 도파민의 역할, 대부분의 정신건강장애 및 문제의 단일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뇌의 다른 부분에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도파민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이 너무 과다 분비될 땐 조현병이 생길 수 있다. 옛날 말로 정신분열증. 그런데 도파민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된다. 이번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을 살펴봅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긍정적 효과로는 쾌감, 흥미, 동기부여, 그리고 파이트와 플라이트에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때 작용하는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 과분비는 과잉행동장애,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은 분비는 공황장애, 우울증 등등이 생길 수 있죠. 에피네프린은 긍정적 효과로는 파이트와 플라이트 리스판스에서 역시 에너지를 줍니다. 그 생존을 위한 신체 능력 향상력 노르에피네프린과 에피네프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분비 때는 심장 손상, 불면증, 불안, 초조, 신경질, 적게 분비될 땐 생존 회피 능력 감소, 우울증, 저혈당, 저혈압, 그리고 소분비, 즉 너무 적은 에피네프린 분비를 통해서 불안, 초조가 올 수도 있고 또 불면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 초조, 불면일 때 에피네프린 과다인가 혹은 너무 적게 분비되는가도 따질 필요가 있어요. 과잉행동 장애일 때 혹시 노르에피네프린 과잉인가? 너무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있을 때 혹시 노르에피네프린 분비 부족인가? 그것까지도 살펴야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뉴로펩타이드 Y를 보겠습니다. 뉴로펩타이드 Y는 기분 조절, 심혈관 및 면역 항상성, 혈관 운동, 혈관 신생, 심장 리모델링, 식욕 증진, 위장 운동성 등등에 관여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잉일 때도 문제, 너무 적어 그럴 때도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식욕은 뉴로펩타이드가 적절히 분비되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 뉴로펩타이드 Y가 너무 적게 분비가 돼요. 그러면 식욕이 떨어져요. 왜? 소화가 안 돼. 위장 운동력이 감소되니까 조금만 먹어도 그득해. 잘 내려가질 않아. 그러니까 식욕 부진이나 또는 소화 불량도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확인해야 적절한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신경 내분비축, 교감신경 및 미주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 기능에서 뉴로펩타이드 Y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주 탁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야갑편 신문 일방에 나오는 가미소요산증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부인이 산 후에 전광하여 지붕에 올라가 노래하는 증세를 다스리는데 이는 영혈이 심포에서 방광하기 때문이다. 심근병증 중에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을 다른 말로 타코츠보 증후군이라고 해요. 이것은 심근병증에서의 심낭염, 증례보고 및 문헌고찰이라는 논문에서 보니까 심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심장 보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은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부인이 산 후에 전광하여 지붕에 올라가 노래하는 증세를 다스리는데 이는 영혈이 심포에서 방황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은 폐경 후 여성에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서적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여성에서 더 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육체적 스트레스 유발 요인은 남성에서 더 흔합니다. 도파민과 공격성, 도파민성 과학 기능은 경계성 인격 장애가 있는 환자의 충동성 및 정서적 조절 장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 이 부인이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그것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등등이 과잉 증폭됐어요. 그려보실래요? 이 부인의 행동을. 전광하여 애를 낳은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대요. 지붕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높은데 올라간 이유는 하소연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리 딸만 셋을 낳았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하네. 덩달아 남편도 구박하네. 남편도 내 편이 아니고 시어머니하고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부인을 괴롭혀. 그러다가 네 번째 낳은 게 아들이야.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기뻐. 그러다가 그만 혼자 희죽희죽 웃다가 또 울다가.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동네 사람들 이 박복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단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야. 그거 생각해 보자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산 후에 부인이 왜 지붕에 올라가요? 아니면 내리 딸만 셋을 낳았는데 또 딸 낳았어. 그래서 헷가닥 돌았어. 아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너무 공포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만 심리적으로 손상을 받았어. 그래서 신경 호르몬이 특히 도파민 등등이 적게 분비되네.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어. 그러다가 희죽희죽 웃다가 울다가 하다가 지붕에 올라가서 동네 사람들 하소연하는 거지. 지붕에 왜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려고. 아마 그러한 것과 관련된 증을 본 것이 아닐까? 여기 가미소유산을 입안한 어떠한 의학자는 그렇게 추정해 보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요, 이것이 과잉행동 장애뿐만이 아니라 또 분노 조절 장애도 불러올 수 있대요. 과잉으로 분비되면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등등이. 그래서 이것을 단지 희상심으로만 볼 게 아니다. 예를 들자면 만에 하나 내리 딸을 셋을 낳고 네 번째 또 딸 낳고 지붕에 올라가서 울고 웃고 노래하고 그러한 심리적 불안 상태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심오일 수 있고, 세 번째 딸 낳는데 네 번째 아들 낳네, 구박받던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크게 기뻐하다가 도파민 급증으로 지붕에 올라가서 하소연하는 심리적 장애가 생겼네. 그런데 이것은 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희상심은 간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노래하며 울부짖는다, 이것은 분노도 함께 폭발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방해가편의 가미소유산증은 원래 가미소유산은 간에 쓰는 약이에요. 간 질환에 쓰는 약. 신문 일반 가미소유산증, 과도한 쾌락, 과도한 기쁨으로 인해서 카테콜라민과에 속한 호르몬이 과분비되어서 생긴 심리적 장애와 그로 인한 심장, 심근병증은 심성격을 놓아야 되겠죠.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은 과잉 행동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데 공격적이 될 수 있죠. 이럴 땐 노상간이라 하겠는데 간 성격 또는 다음 성격 등등을 적용할 수 있겠죠. 삼두인 침구 요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임상 사례가 있어요. 제7장 화열문, 이것은 오늘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견증과 한 임상례만 살펴보는데 상세한 것은 제7장 토론할 때 같이 또 고찰해 보십시다. 상화라는 병증이 있네요. 견증, 간, 신, 화의 망동으로 일반 양광 증상을 발하는 증, 요법 대도 음곡을 보하고 지구 곤륜을 사하라. 임상례를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임상례예요. 가미소유산증과 비교해 보세요. 한 여자가 나이 50여세에 그의 자부 즉 며느리와 언어투쟁이 있음으로 해서 기부에 경미한 구타가 있어 수해골 한쪽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시야 심경에 기부가 동침할세 상합의 의의를 암시하나 기부가 괴이하게 여겨 불종하였더니 호련 대광하여 매리부절하며 혹 무릎에 앉아 만집하게 언 수십일이 지난지라. 상화치법으로서 시술한 지 3, 4차에 병이 완치되었다.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0세 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투쟁, 언어투쟁이 있었대. 싸웠대.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너무하는 것 같아. 며느리 잘못도 없는데 며느리를 너무 꾸짖다 보니까 혹시 이 며느리가 방야가편에 나온 지붕 위에 가서 노래 부르는 며느리였을 수도 있어. 그래서 좀 그만해 라고 말을 안 들어. 그만하라니까 하고 뺨을 한 대 쫙 갈겼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의 뺨을 쫙. 그래서 얼굴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밤중에 부부가 함께 한 이불 덮고 잤잖아요. 그런데 낮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마누라가 곁을 달라고 이렇게 뭘 암시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낮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게 생각나? 하면서 슬쩍 싫어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호련대광하여 매리부절 쉴 새 없이 욕해 불평을 해. 무릎에 앉아 만집, 남편의 무릎에 앉아서 옷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 막 어리광도 부리고 떼쓰고 막 그러는 거야. 욕도 하고. 그것이 수십 일이 지난지라 소양상화지기가 갑자기 증폭이 된 거지. 그래서 상화치법으로 시술을 했더니 3, 4차의 병이 나았다. 가미소유산증과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의 병태 생략에 보니까 여성의 경우 성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오염 요인이. 그리고 폐경 후에는 53에는 폐경 전후야. 그로 인한 조현병 등등의 불안증,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삼도인이 요결에 수록한 임상경험례나 가미소유산증 방야가편에 아니 지붕에 올라가서 울다가 웃다가 동네 사람들 하면서 하소연하는 조현병 증세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가미소유산 이것은 노상간에도 쓰고 또 희상심에도 쓸 수 있다. 삼침법은 만에 하나 이것이 카테콜라민과에 속한 호르몬 과잉 분비라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물어봐야죠. 어떠한 병증을 호소하는데 이리와 침 한 방이면 돼. 침 한 방이면 돼가 아니라 그 병을 득하기 전후로 미증류의 어떤 심리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대요. 그러면 확인해 봐야죠. 당뇨병은 다른 말로 화병이라 그러잖아요. 그 당뇨병이 생기기 전후로 미증류의 어떠한 감당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죠. 그래야 방약도 우리가 적절한 방약을 선택할 수 있고 삼침법도 적절한 요법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가미소유산증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노래한 산모는 어쩌면 이 며느리였을 수도 있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병증을 논할 때 어떠한 병증을 진단할 때 심리적인 요인도 함께 살필 줄 알아야 그래서 삼침법을 이렇게 공부해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7번째 증 노역 너무 노동을 심하게 한 후에 생긴 병증 함께 살펴봅니다.